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7월 27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가 오늘 돌아왔는데요. 꼭 제가 휴가를 가면 꼭 뭔가 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어저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바쁜 날이어서 아예 시장 자체를 이제 못 본 날이었는데 어제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보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왔어요. 추가로 급락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 형제였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이제 폭락이 나오니까 지수는 밀어내렸는데,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서 여타 업종들, 여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서 어저께 낙폭을 거의 대부분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완전히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여타 다른 섹터로 이제 매기가 옮겨가긴 했지만 어쨌든 주도 섹터의 자리는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완벽하게 이어받는 듯한 모습이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여타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제2의 에코프로는 결국 반도체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먼저 좀 코멘트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에코프로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에코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해도 완전히 그날 샀다 그날 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 또 갈 것 같으면 내일 다시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이제 사람 일이란 게 이렇게 이제 제가 주문해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또 아니면은 에코프로 사야지 계속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언제쯤에 사면 좋을까? 어쨌든 에코프로에 대한 향후 흐름이, 어쨌든 주식을 한 사람이라면 들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터놓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루에 얘가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씩 3%씩 계속 꾸역꾸역 올라갔다면 에코프로의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또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저께 발생됐다고 저는 이제 봤어요. 그래서 본 이유가, 이미 화요일이죠. 화요일날도 이날 장중 13%까지 급등을 했어요, 에코프로가. 그리고 종가도 거의 이제 그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죠. 11%대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뭐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9%대까지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100만원 돌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칠 만에 130만원을 돌파하더니 그 다음날은 바로 장중에 150만원을 돌파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이 에코프로를 들고 있는 큰 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큰 손들이 최근에 산 큰 손들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매집을 해서 들고 있었던 그 큰 손들, 그 큰 손들이 이 차익 욕구를 발생시키기 딱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 고점인데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추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큰 손들은 그게 고점 신호로 보고 고점에서 대거 이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100만원 200만원씩 들고 있는 사람 같으면 아무데나 팔아도 상관이 없지만요, 내가 이거를 수십억 수백억씩 들고 있다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배가 갔으면은 뭐 세력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될 물량이 1000억 2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못 팔거든요. 언제 팔 수 있다? 거래량이 대거 발생되는 날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50만원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은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종목을 전부 다 하루에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해도 차익 실현이 가능한 날이죠. 그리고 거의 고점 부근에서 엑시시 가능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차익 욕구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쭉 빠지겠죠. 쭉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팔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예. 차익 매물을 내놓고 시작하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처 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이 오늘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좀 내 최고점에서 수익이 좀 깎이긴 하더라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큰 손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을 거고요. 예. 여기에 최근에 따라붙었던 사람들의 손절 매수 물량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찍혀요. 예. 그러면 웬만하면 매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예. 하는 게 맞고 또 그래서 매도를 하는 액션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이때 샀던 사람들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점에 샀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내일부터 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매수해야지라고 대기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내가 빨리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 왜? 지금 사면은 100만 원 아래에서 살 수 있지만 이제 매물, 악성 매물들까지 나올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익성 매물이 아니라 차익성 매물이 이미 한 차례 나온 거고, 차익성 매물들도 같이 섞여 있겠지만 이제 손절매성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되면 이게 좀 더 기다리면 80만 원, 70만 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50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당분간은 뭐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팔자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사자 물량은 좀 더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한두 달 안에는요, 매수 타이밍을 보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 특히나 이제 물려버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자, 이게 단기적인 흐름은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거의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 좋아졌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600억대 나오던, 영업이익이 600억대 나오던 회사가 지금은 1조 가까이 나오니까 벌써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더블 이런 식으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향후 몇 년간은.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결국엔 나중에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아예 나는 중장기로 묻어둘란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이 고점에서 찍혀서 이제 주주주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이 단기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죠.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수익 난 사람들 입장에서도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래량은 줄어들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서 이제 하향 안정화죠. 하향 안정화. 이렇게 쭉쭉쭉 조금씩 떨어지면서 어느 지점까지는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바닥 계속 횡보를 하게 될 겁니다.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는 구간까지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 놓으시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못 산 게 너무 한이 된다, 후회가 된다, 그리고 어쨌든 떨어지면 나는 살 의향이 있다 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코프로 나쁜 종목 아니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향 안정화돼서 횡보를 할 때 있죠.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또 일찍 살 필요도 없습니다. 횡보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 뭐 이게 제가 틀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가길 바라는 게 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어떤 희망만 이야기보다는 이제 제 뭐 솔직하게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면 땡큐 매도 라고 하고, 그게 손실이든 이익 중이든 간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덜어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떠서 나는 이제 손절 구간은 절대 안 나와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뭐 강제 존버라고 표현하죠. 강제 존버라도 해서 한 1, 2년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저력은 있다. 뭐 이렇게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꼭 휴가 갔다 온 동안에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런 장에서는 뉴스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어저께랑 정반대의 현상은 어저께 뭐 모든 종목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거의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폭락이 나왔으면 오늘은 에코프로 이 상위 종목들 몇 개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온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쪽에 또 이 수급이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어요. 뭐냐면 2차 전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해서 나간 어제 오늘 나간 세력들은 이제 뭐가 생겨요? 현금이 생기잖아요. 현금이 생기면 또다시 다른 종목들을 쇼핑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리밸런싱 차원에서 결국엔 지금 당장에 빠르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건 반도체, 그리고 지금 수급이 완전히 비어있는 거 있죠. 수급이 완전 비어있는 건 바이오잖아. 바이오. 바이오 저가 매수도 전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이오는 당장에 올라가기 기다려서 들어온다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가격 메리트를 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7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고 9월 달에 한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의 기대치는 이제 낮아지는 구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바이오도 저점 찍었다 이런 인식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향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향후 바닥권에서 사놓기 좋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기 좋을 만한 섹터로는 바이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ST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ST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축소가 됐죠. 매출액은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ST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고마진 제품 판매가 좀 저조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T팜도 결국 실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차피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매기가 들어오면 ST팜은 절대 소외를 당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지금 당장은 이제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은 지금 무조건 사놓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날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시 7만원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7만 1,700원까지 2.7% 이제 오늘 급등세가 났는데요. 하이닉스가 10%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한 방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미 이때 우리가 봤던 현상이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대장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횡보를 하고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장비 팔아먹는 애들, 그리고 후공정 애들, 디자인하우스 애들은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둘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상식적인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왜 못 가나요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미처 반도체를 못 사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게 딱 맞는 흐름입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예요. 쭉쭉쭉쭉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여기에 또 이제 자극하는 뉴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가 내년 HBM 캐파 올해 대비 최소 2배가 커진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 오늘 컨콜을 했는데요. 컨콜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고부가가치 제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마진 제품이죠. 고마진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일반 디램이 아니라 스페셜 디램을 생산을 늘려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오늘 또 자극한 게 이겁니다. 디램 랜드 생산량 추가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산을 추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에 디램 가격 반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휴가 갔다 와서 저도 그동안 이제 시장 못 본 흐름들 좀 이제 체크를 좀 하고 이런 중에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또 좋은 내용들 알려드리고요. 중간중간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도 또 수익도 많이 나고 있으니까 수익 나는 종목들 또다시 업로드 시켜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계속 꾸준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장세에서는 항상 그 뭐 이게 위로 가는 변동성이든 아래로 가는 변동성이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게 되면 일단 조심은 해야 돼요. 모두들 조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현금을 들고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떤 걸 매수를 하든 할 때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